의원님의 이제 전공 이야기 좀 해야겠죠. 네. 지상파 3사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지금 같은 한날 한시에 쭉쭉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씩 한번 짚어보자고요. SBS의 신동욱 전 앵커. 이분이 TV조선의 메인 뉴스로 갔어요. 그 전원책 변호사가 물러난 것 같아요. 사실 TV조선도 전원책을 메인 앵커로 기용했던 게 사실 파격이긴 했잖아요. 그때도 파격이었는데 별로 평가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쪽 저쪽에서. 일단 전달력 좀 떨어지고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원래 그 양반이 기자 특혜 이런 개념으로 들어간 거죠. 네. 프리랜서 기자인데 네. 특혜인데 이 앵커 이런 거. 원래 앵커라는 개념을 조금 다 아시겠지만 사실 앵커는 엄밀히 따지면 기자가 하는 게 일단 맞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자들 중에 대장급 되는 사람이 모든 뉴스를 편집하고 취합해서 자기가 뉴스를 끌어가는 거.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일종의 게스트 같은 사람이 앵커를 끌어가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은 안 되는 건데. 예, 그때 그게 되게 파격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TV조선의 조건이나 이유가 있었죠. 예, 총선에서 패배하고 이제 대선에서까지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면서 TV조선이 되게 위기의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내부 혁신이었구나, 그것도. 네, 일종의 혁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별로 좋은 평가를 안 받았죠. 그런데 이 신동욱 이분이 앵커 그냥 어떤 그 하드웨어 쪽으로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인데 하드웨어로만 보면 발음이라든지 이런 전달력도 좋은 편인데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 논두렁시계 보도했던 바로 그 앵커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논두렁시계를 보도한 기자만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앵커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사망한 김지혁이 나왔던 마지막 프로가 있잖아요. 아르곤. 거기에 보면 앵커가 사실은 아이템부터 뭐 방향부터 같이 다 의논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신동욱이 TV조선 간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첫 번째 떠오른 게 뭐냐? 논두렁시계 앵커네? 이거였거든요. 그게 저만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2005년부터 SBS 메인 뉴스 앵커를 6년 동안 했거든요. 네. 방송국 시스템, 방송사의 시스템으로 가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기자가 물어와서 이거 특종이다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있어 걸러내고 이런데 정반대로 추동했을 수도 있죠. 이거 취재해와. 국정원과 검찰과 연관성이 있었다고 하면 악의적으로 보도한 거에는 이 사람의 책임이 기자보다 훨씬 큰 거죠. 이 사람의 책임도 크고요. 그 당시에 SBS 상황. 그러면 더 위에서 관여했을 그렇죠. 수도 있고. 지금 그 당시 사장이 국정원과 연관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명박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또. 그러네요. 네, 그런 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자기 자리 찾아가는구나.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었고요. 이야, 진짜 TV조선도요. 거의 SBS 사람으로 거의 각인된 사람을 이게 특제해 가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야, TV조선이 진짜 지금 엄청 많은 머리를 굴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구나. 예. 일단 상업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죠. TV조선은 엄성섭을 제외하고는 앵커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없고요. 엄성섭은 너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고 네. 메인 뉴스 진행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딸리신 분이 그분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데려와야 되는 나쁜 쪽에 어떤 이미지가 박힌 채널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사람 몇 명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안철수랑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그러면 이 신모 씨는 얼마 받고 가나?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네. 저는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그 프로야구의 스토브리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응? 프로야구의 스토브리그. 스토브리그. 그냥 모르시는구나. 설명해 주세요. 아이, 부끄러워라. 아니 그게 아니고 스포츠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는 건데 정규 리그가 있잖아요. 낮이 네, 따뜻할 때 네, 봄, 네. 여름, 가을. 네. 이제 추운 겨울에는 운동을 못 하잖아. 네. 그러면 이제 스토브 난로를 켜놓고 하는 리그인데 아. 그 리그가 무슨 소리냐면 운동 경기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연봉 협상하는 거예요. 그게 스토브 리그라고 불러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사실 방송사 간 이적 같은 게 거의 없었잖아요. 종편이 생기고서야 이런 일이 생겼는데 네.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가장 먼저 보는 게 당연히 얼마의 돈을 주느냐겠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성공할 것인가? 에이, 성공 못해요. 성공하려면 내용을 JTBC 수준으로 바꿔야겠죠.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언론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보도 기능을 갖고 있는 언론사는 상업적인 건 다른 건 없어요. 보도 자체가 샤프하고 진실이 있어야 돼.
그렇죠. 공정성 같은 게 있어야 돼. 근데 TV조선은 이미 지금 지들이 공정 보도를 한다고 해도 그 오염되어 있는 이미지를 바꾸려면 10년 걸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10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당장 앵커 하나 바꾼다고 바뀌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요. 푸나님이 보시기에 보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내용을 바꾸면 과거의 TV조선을 보던 그나마 열성적인 시청자들이 떨어져 나가요. 집토끼들. 그러니까 집토끼, 산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손석희 사장의 JTBC 행위 저는 그렇게 분석했거든요. 국민들은 진보 대 보수로 50대 50인데 종편들이 다 보수 쪽 시청자들을 위한 방송만을 하니 JTBC는 진보 쪽을 위한 방송을 하겠다는 일종의 틈새 시장 공약도 된다라고 봤거든요. 지금 지형으로만 보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보수 쪽을 자기들끼리 갈라먹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JTBC가 아직까지도 적자예요. 그런데 저 적자가 질적 변화를 확 일으키면 갑자기 흑자 폭이 높아질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손석희의 뉴스룸만 보더라도 처음에 시청률 1, 2% 뭐 막 꼴찌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손석희가 끝까지 뉴스룸의 그 포맷과 뭐 이런 거를 다 고수해서 지금은 뭐 거의 최고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광고 단가입니다. 광고 단가가 깎아서라도 광고를 많이 붙이고 싶잖아요. 심리가. 그거를 홍석현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값 받고 팔겠다. 예, 알겠습니다. TV조선으로 간 SBS의 논두렁식의 보도했던 앵커 뭐 그런 얘기였고요. 에휴, 사람 그냥 잘 가라. 어차피 아웃오브 안중인데 뭐. 빠이빠이 빠이빠이요. 지금 방통위가요 KBS 네. 이사 해임 절차를 착수했다 그러는데 문제는 네. KBS 이사들이 전체 11명 가운데 퇴직한 1명을 빼고 10명 모두가 업무 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해임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방통위가 절차에 착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KBS가 얼마나 시체말로 X판이 됐냐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개판이요? 네, 우리 때는 이런 거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방통위가 얼마나 일을 안 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냐. 예, 이거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방통위 직원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2006년, 2007년 이때는요.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1,800원 갖고 문제 삼았다고. 진모 의원이. 저의 카드 문제. 혹시 진성호? 예, 그런데 그래갖고 1,800원이 문제될 정도의 분위기는 뭐냐면 그때는요. 영수처리 다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일정 액수 이상을 누구와 식사를 하면 식사한 사람 이름을 다 내야 돼요. 써가지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했어요. 영수 처리를. 근데 이거는 영수 처리 한 번만 해도 그 다음에 막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관리 감독 엄청 소홀히 했다는 거고 요거 하나 보면 작은 걸 보면 전체를 안다고 KBS 진짜 정상화 하려면 사장 가시는 분은 엄청 고생하시겠습니다. 장차. 보니까요. 이분들이 법인카드를 어떻게 썼냐. 개인적 식사비, 음료 구입비 351만 원어치 썼고요.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 식품 구입비 229만 원어치. 단란주점 이거 좋다. 단란주점 이용대금 186만 원어치. 네. 음반 구입비 143만 원어치. 요거 좀 문제처럼 보이는데. 동호회 회식 등 사적 모임 식사비 111만 원어치. 이렇게 썼고요. 요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무슨 건지. 여기 개인적 식사비, 음료 구입비 511건 요건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예를 들면 이 KBS 이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밥 사 먹은 거 문제 안 돼요. 이런 거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집 주변에서 가족과 식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가족이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누군지 그런 거 걸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용 목적 물품 식품 구입비 22건 이거 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게 가끔 가다가 카드나 이 공급 유형이 문제되는 게 여성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장 본 게 문제가 돼요. 그게 다 개인적으로 개인 사용 목적 물품 식품 구입했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적인 얘기예요. 아유 단란주점 이거는 뭐 얘기할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음반 구입비 같은 거 이것도 개인적 목적 물품에 해당되는데 아마도 음반 구입이 너무 특이해서 이렇게 별도 목록으로 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호회 회식 등 사적 모임 식사비 8건도 이 동호회가 언론 관련 단체이거나 예를 들면 KBS 직원들을 사줬거나 하나도 문제 안 돼요. 이게 완전히 언론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먹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중에서 그 이사들 중에서 10명이 이게 아마 지들 간에는 당연한 게 받아들였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도 오죽했으면 특수활동비 부분도 있고 급여, 생활비 부분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돈을 쓰지 않겠다. 내 월급으로 쓰겠다고 하는 정도인데. 너무 양심적인 대통령이세요. 근데 그 돈 조금 아껴서 우리도 밥 좀 사주세요. 그 이사들 중에서 차기환 씨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인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위예요, 1위. 448만 원 썼는데 이분이 세월호랑 아마 연관이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이분이 448만 7,730원이에요. 이분은 KBS로부터 휴대폰을 지급받고도 추가로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업무 추진비로 따로 구입했고 뭐 등등의 뭐 본인 사무실 인근의 카페 등에서 개인적인 식사비, 음료 구입비들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썼던 거고요. 애견 동호인 행사에서 정말 이분 또 개를 사랑하시네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동호인 회식비 결제, 카페 이용, 개인적인 해외여행에서의 식사 음료비 이런 것들도 법인카드를 썼다. 강의사예요. 강의사. 애견 동호인 행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건 강의사예요. 알겠습니다. 예, 요 사람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계속. 예, 강의사인데 이분보다 지금 이 차기환 이분이 산 휴대전화 단말기를 업무 추진비로 따로 구입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어디에 썼나 진짜 궁금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적 자리고요. 사실 공적 자금인데 네. 이거를 이렇게 법인카드라는 용도가 원래 공적인 업무에 관련된 일만 쓰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뭐 이사의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건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KBS 이사 중에 한 분, 그 구여권 이사 한 분이 그만두신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KBS는 총 11명이에요. 근데 이게 7대4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한쪽이 그만두고 한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지금 6대5가 된 거죠. 예. 이 6은 구여권이고 5는 지금 여권이고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차기환 이사하고 강모 이사는 빨리 그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명이 그만두게 되면 거꾸로 7대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고대영 사장을 해임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이인호 이사장이 버티고 있으면 안건 상정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버티고 이러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이인호 이사장이 빨리 그만둬야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데 이분은요. 이번 법인카드 보면 집행금지 위반은 뭐 3만 원 가량인데 사적 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거죠. 그 161회에 걸쳐서 2,821만 원을 이게요. 막 대부분의 금액을 KBS 관계자에게 명절 선물을 주거나 자택 인근 주말 공휴일 식사비로 집행했다는 거예요. 자, 부도덕한 세력들은 어디 가나 이렇게 표시가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렇죠. SBS, KBS까지 왔습니다. MBC는 더 심각합니다. MBC의 총 임원 수가요, 11명이래요. 사장 포함해가지고. 네. 그 11명이 절반이 넘는 7명이 휴대폰을 파쇄했어요, 최근에. 하드디스크 전용 파쇄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1,800만 원짜리래요. 요거를 핸드폰을 최근에 산 것들 노동부로부터 이제 부당 노동행위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핸드폰을 파쇄하고 해서 누구냐면 일단 김장겸은 당연하고요. 네. 백종문 전 부사장, 최기화 사장 직무대행, 다음에 오정환 보도본부장,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 김성근 방송인프라본부장, 윤동열 미디어사업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파쇄해놓고 돌렸다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가 영화에서도 늘 보는 거 아닌가? 이게 영화에서 보면요. 우리는 이게 뭔가 구린 사람들이 뭐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지금 MBC 김장겸 등에 대해서 혐의를 두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가 부당 노동 행위인데요. 저는 그거보다 더 큰 건 청와대와 자주 소통한 기록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 네,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포렌식으로도 안 되죠. 파쇄해버리면. 통화 기록은 남아있지 않나요? 그 통화 기록이 기간이 있어요. 1년인가 그 기간 안에는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니까. 이를테면은 박근혜 국정농단에 있을 때에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한 기록 같은 게 있다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지금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가 대화한 그 감청 기록이 있었잖아요. 그게 MBC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게 MBC에서 보도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보도되는 과정이 여기 어딘가 핸드폰에 있을 것 같은 추측이 듭니다.
국정원과 한몸이 돼서 MBC 내부 정보를 넘겼던 전영배 사장이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정치부장이 김장겸 전 사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MBC 세노 쪽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자, MBC 얘기를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하면 지금 13명이 지원했대요. 사장 공모에. 그래도 이름은 한번 쭉 불러보죠. 자, 13명 후보는 누굽니까? 13명의 후보는 김정특 전 EBS 이사, 김유선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박신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송기원 MBC 논설위원, 송일준 MBC 심의국 라디오 심의위원, 오용섭 청년관계토 설립운영자, 윤도환 전 MBC 보도국 LA 특파원, 이우호 전 MBC 논설위원 실장, 임정환 전 MBC 보도 MPS 준비센터장, 이문식 전 MBC 논설위원, 최승호 뉴스타파 PD, 최영근 전 초록뱀 미디어 대표, 최진용 전 제주 MBC 사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거론됐던 손석희, 정찬영, 성경환 이런 분들은 출마 안 한다고 하고요. 이분들 중에 우리 의원님께서 아는 분들 꽤 되시죠? 네, 이 중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분이 송일준. 지금 여기에는 MBC 심의국 라디오 심의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 송일준 PD는 그 PD 수첩, 알죠. PD 네. 저널리즘의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윤도환 전 MBC 보도국 LA 특파원은 이제 MBC 내에서 MBC 내 그 보도국 기자들 중에 개혁적인 성향이 뚜렷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후호 전 MBC 논설위원 실장은 지금은 논설위원 실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최문순 시절에 MBC 보도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최승호 PD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최진용 전 제주 MBC 사장 있잖아요. 네. 요 최진용 PD가 이제 PD 저널리즘의 세 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황우석 그 사태 때 최승호, 최진용, 그다음에 한학수 요 근데요, 얘기였거든요. 지금 여기에 비교되는 어떤 상황이 어떤 거냐면 YTN의 사장 공모랑 좀 닮아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혁적인 사람이 사장이 되면 좋은데 YTN은 물론 뭐 주주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신하거나 개혁적이지 않은 인물이 뭐 사장이 돼서 좀 말이 많았는데 MBC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MBC는 YTN하고 좀 달라요. 과정이. 그 YTN의 경우는 정권 교체가 되자마자 YTN 내부에서 신속히 내부적 합의로 사장이 물러났고, 예, 그리고 남아있는 그 YTN의 간부들과 그 구성원들이 이제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이제 지금 일을 추진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청와대 개입론이 있는데 사실 묵은이고요. 근데 지금 MBC의 경우는 여기까지 온 것이 MBC 내부 구성원들의 파업으로 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MBC 내부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여기는 내부에서 심각한 내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 박문진 이사들이 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 쭉 열거된 송일준, 윤도한, 이후호, 최승호, 최진용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일했던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중에 누가 더 적격인가를 놓고 내부 구성원과 박문진 이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이 방송 나가는 30일 날 최종 후보자가 발표된다 그러고요. 12월 7일 날 새 사장이 확정된다 그러는데 3명으로 압축을 해서 다시 심사를 하는 뭐 이런 과정이 있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 3사 공적인 전파를 사용하는 공영방송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SBS도 저는 공공지를 사용하는 느낌에서는 다 개혁의 대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자, 어쨌든 간에 방송 3사의 빠른 개혁, 국가 정상화 중에 가장 중요한 축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앵커 그냥 어떤 그 하드웨어 쪽으로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인데, 하드웨어로만 보면 발음이라든지 이런 전달력도 좋은 편인데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 논두렁시계 보도했던 바로 그 앵커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논두렁 시계를 보도한 기자만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앵커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사망한 김지혁이 나왔던 마지막 프로가 있잖아요. 아르곤. 거기에 보면 앵커가 사실은 아이템부터 뭐 방향부터 같이 다 의논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신동욱이 TV조선 간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첫 번째 떠오른 게 뭐냐? 논두렁 시계 앵커네? 이거였거든요. 그게 저만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2005년부터 SBS 메인 뉴스 앵커를 6년 동안 했거든요. 네.
방송국 시스템, 방송사의 시스템으로 가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기자가 물어와서 이거 특종이다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있어 걸러내고 이런데 정반대로 추동했을 수도 있죠. 이거 취재와 국정원과 검찰과 연관성이 있었다고 하면 악의적으로 보도한 거에는 이 사람의 책임이 기자보다 훨씬 큰 거죠. 이 사람의 책임도 크고요. 그 당시에 SBS 상황 그러면 더 위에서 관여했을 그렇죠. 수도 있고 지금 그 당시 사장이 국정원과 연관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명박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또 그러네요. 네, 그런 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자기 자리 찾아가는구나.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었고요. 이야, 진짜 TV조선도요. 거의 SBS 사람으로 거의 각인된 사람을 이게 특제해 가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야, TV조선이 진짜 지금 엄청 많은 머리를 굴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구나. 예. 일단 상업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죠. TV조선은 엄성섭을 제외하고는 앵커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없고요. 엄성섭은 너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고 네, 네. 메인 뉴스 진행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딸리신 분이 그분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데려와야 되는 나쁜 쪽에 어떤 이미지가 박힌 채널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사람 몇 명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안철수랑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네. 번째는, 야, 그러면 이 신모 씨는 얼마 받고 가나?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네. 저는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요즘에 그 프로야구의 스토브리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의원님의 이제 전공 이야기 좀 해야겠죠. 네. 지상파 3사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지금 같은 한날 한시에 쭉쭉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씩 한번 짚어보자고요. SBS의 신동욱 전 앵커. 이분이 TV조선의 메인 뉴스로 갔어요. 그 전원책 변호사가 물러난 것 같아요. 사실 TV조선도 전원책을 메인 앵커로 기용했던 게 사실 파격이긴 했잖아요. 그때도 파격이었는데 별로 평가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쪽 저쪽에서. 일단 전달력 좀 떨어지고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측면도 있었을 거라고. 원래 그 양반이 기자 특혜 이런 개념으로 들어간 거죠. 네. 프리랜서 기자인데 네. 특혜인데 이 앵커 이런 거 원래 앵커라는 개념을 조금 다 아시겠지만 사실 앵커는 엄밀히 따지면 기자가 하는 게 일단 맞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자들 중에 대장급 되는 사람이 모든 뉴스를 편집하고 취합해서 자기가 뉴스를 끌어가는 거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일종의 게스트 같은 사람이 앵커를 끌어가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은 안 되는 건데. 예, 그때 그게 되게 파격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TV조선의 조건이나 이유가 있었죠. 예, 총선에서 패배하고 이제 대선에서까지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면서 TV조선이 되게 위기 의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내부 혁신이었구나, 그것도. 네, 일종의 혁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별로 좋은 평가를 안 받았죠. 그런데 이 신동욱 이렇게 내용을 바꾸면 과거의 TV조선을 보던 그나마 열성적인 시청자들이 떨어져 나가요. 집토끼들. 그러니까 집토끼, 산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손석희 사장의 JTBC 행위 저는 그렇게 분석했거든요. 국민들은 진보 대 보수로 50대 50인데 종편들이 다 보수 쪽 시청자들을 위한 방송만을 하니 JTBC는 진보 쪽을 위한 방송을 하겠다는 일종의 틈새 시장 공략도 된다라고 봤거든요. 지금 지형으로만 보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보수 쪽을 자기들끼리 갈라먹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JTBC가 아직까지도 적자예요. 그런데 저 적자가 질적 변화를 확 일으키면 갑자기 흑자 폭이 높아질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손석희의 뉴스룸만 보더라도 처음에 시청률 1, 2% 막 꼴찌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손석희가 끝까지 뉴스룸의 그 포맷과 뭐 이런 거를 다 고수해서 지금은 뭐 거의 최고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광고 단가입니다. 광고 단가 깎아서라도 광고를 많이 붙이고 싶잖아요. 심리가. 그거를 홍석현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값 받고 팔겠다. 예, 알겠습니다. TV조선으로 간 SBS의 논두렁식에 보도했던 프로야구의 스토브리그. 스토브리그. 그냥 설명해 주세요. 아이, 부끄러워라. 아니, 그게 아니고 스포츠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는 건데 정규 리그가 있잖아요. 날씨 네, 따뜻할 때 네, 봄, 네. 여름, 가을. 네. 이제 추운 겨울에는 운동을 못 하잖아. 네. 그러면 이제 스토브, 난로를 켜놓고 하는 리그인데 아. 그 리그가 무슨 소리냐면 운동 경기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연봉 협상하는 거예요. 그게 스토브 리그라고 불러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사실 방송사 간 이적 같은 게 거의 없었잖아요. 네, 종편이 네, 생기고서야 네. 이런 일이 생겼는데 네.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가장 먼저 보는 게 당연히 얼마의 돈을 주느냐겠죠. 그쵸. 네.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성공할 것인가? 에이, 성공 못해요.
성공하려면 내용을 JTBC 수준으로 바꿔야겠죠.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언론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보도 기능을 갖고 있는 언론사는 상업적인 건 다른 건 없어요. 보도 자체가 샤프하고 진실이 있어야 돼. 그렇죠. 공정성 같은 게 있어야 돼. 근데 TV조선은 이미 지금 지들이 공정 보도를 한다고 해도 그 오염되어 있는 이미지를 바꾸려면 10년 걸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10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당장 앵커 하나 바꾼다고 바뀌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요. 푸나님이 보시기에 보도가 바뀌었다.